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4층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층에는 김건희 씨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한날 한시 한 건물에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각각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한 두 사람 마주칠 수는 없었는데요. 국민은 헌정사 초유의 일을 계속 마주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김건희 씨 측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양 부부가 다 구속되어 있어서 비어있는 집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나온 거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나온 거 아닌가. 특검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다량의 명품 의류 등을 확보했죠. 2024년 11월 7일, 딱 1년 전 오늘, 당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당한 비난이라며 아내를 감쌌는데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 후로 정확히 1년 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란히 5분 차이를 두고 공판에 오늘 오전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3층에는 김건희 씨가, 4층에는 윤 전 대통령 이렇게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준욱 위원님, 이거 여야를 떠나 좀 부끄러운 역사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헌정사상 최초라는 그런 단어들이 좀 나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는 새로운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 제조기다 이런 표현을 좀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당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도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동시에 이렇게 법정에 다른 법정입니다만 나란히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동안 있어왔던 일인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록들을 또 계속해서 써내려갈지 참으로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부끄럽고 참담한 것이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예, 송영훈 위원님, 이건 뭐 여담일 수 있습니다만 법정 경험 많으시니까 두 사람이 서울 남부구치소, 그리고 김건희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고 호송차도 따로 타고 왔기 때문에 층도 다르고 만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전혀 없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법원에 가면은 구치감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 법정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경우에는 아마 만날 수 있는 동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김건희 씨가 구속 수감된 이후에 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김진욱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아주 불행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수위 시절,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특별감찰관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야무야된 채로 만 3년이 다 흘러갔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행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있는 제도라도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김건희 씨는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했고 또 거기로 돌아갈 거고 법정 층도 다르고 아마 이동 통로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또 그렇게 만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란 재판이 아니라 체포 방해 관련 사건 재판입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박 전 처장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곽금 변호사로부터 1월 15일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했던
한남동 관저가 떠들썩했던 그 1월 15일을 앞두고 박 전 처장이 더는 경호 힘들 것 같다 얘기했더니 윤곽근 변호사가 아니다. 이거 경호처의 본분이다. 막아라라는 취지로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김윤영 의원님. 이 대화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경호처는 대통령만을 경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직이고 보통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경호처에서는 시범행사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시범도 보이고 그런 시범을 통해서 경호관들의 충성도와 어느 정도의 무예를 보여주는데 보통 그 행사를 보고 나면 대통령이나 그 참석자들이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반 국민분들도 그렇고 그 참석자들,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아마 경호관들의 주요 임무가 대통령의 절대 안전 보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게 주요 임무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주요 임무는 대통령의 절대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원활한 국정 안정과 대통령이 국정 안정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당연히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당연히 법률을 지키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윤곽근 변호사의 말은 아마 대통령의 절대 안정을 지켜야 된다는 말만 그 임무만 강조한 것 같은데 저는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1월 한남동 관저 앞 속보로 또 뉴스 특보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매일같이 접하셨던 그 장면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관저 내 경호처 직원들이 왜 공수처가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당시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었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는가? 조윤선 위원님,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화로요. 그렇죠. 그 당시에 경호처 내부에서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물론 일부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죠. 이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이 재구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만 해도 경호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조금 더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 전까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박종준 전 처장에 대한 그런 소환 요청도 나왔고 그다음에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 측면에서 경호처 내부에서는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아마 충분히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전체가 이번 체포영장 방해가 추가적으로 형사재판에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두 다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김건희 씨 공판 내용도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요. KTX를 놓쳐서 늦게 도착했다 하면서 공판 자체가 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과 증인 명태균 씨 사이에 법정 이른바 언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특검이 나를 여론조사 전문가로 만들었다. 검사들이 문과 출신이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예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특검이 명태균 씨를 여론조사 전문가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진정한 전문가라면 직업윤리를 지켜야죠.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혹은 특정한 정치인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데 악용한다든가 혹은 심지어 그 여론조사의 원자료를 건드려서 조작된 것과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태균 씨를 우리가 여론조사 전문가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에서 저렇게 검사들과 설전을 벌인다거나 혹은 이렇게 비난, 인신공격을 하는 식의 과도한 언행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명태균 씨 본인이 저 재판에서 내심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저런 과도한 언행을 법정에서 할수록 법관은 증인이 진술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예. 오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겁니다. 명태균 씨와 같은 그 정치 브로커가 하는 여러 가지 음습한 일들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근절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저런 과도한 언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근절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예, 명 씨의 어떤 증언 태도 자체도 재판장에게는 좀 불리하게 명 씨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건희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그 자택이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 등을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디올 이 브랜드가 다시 한번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최지영 목사가 전달했던 그 디올백 사건이 아니고요. 또 다른 의혹이 나온 건데요. 새로운 명품 수수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김진욱 의원님. 그 21g 이것도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 공사 수주를 해주는 대가로 이거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예. 그동안 그 인테리어 업체인 21g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코바나 콘텐츠 주최의 행사에 21g이 후원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관저공사에 갑자기 그런 자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21g이 관저공사 전체를 총괄해서 맡았다든지, 또 그리고 21g 대표의 아내인 조모 씨가 건진법사가 통일교칙으로부터 받은 그런 백, 샤넬백 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 그리고 전달을 했는데 그걸 가서 나중에 샤넬백 2개를 가방 3개와 신발을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 유경옥 행정관하고 이 21g의 대표 아내인 조모 씨가 함께 갔다라는 것도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21g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그런 어떤 상당한 그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많은 것들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전달된 과정 속에서 21g도 사실상의 수주 특혜를 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굉장히 짙고, 어제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거기에서 디올 제품이 무려 재킷이 16벌, 벨트가 7개, 팔찌가 4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지금 압수가 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과 21g과의 관계 정밀하게 수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이게 다 받은 거라고 보고 특검이 가져간 건 아니고 이제 분류를 하겠죠. 하지만 디올이라는 제품을 특정해서 어제 압수를 해갔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또 디올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일단 21g 대표 내외와 예. 김건희 여사와는 오랜 인연이 있다라고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랜 인연이 있으면 저렇게 명품을 주고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봐야 될 점은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선물을 지인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21g은 어찌됐든 대통령실 공사에 있어서 특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혜를 받았게 됐었으면 분명히 이해관계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거나 아니면 명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선물도 받으면 안 되는 신문이었는데 그런 신문을 망각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때까지 보여준 행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친분 관계에서 선물 주고받는 것조차도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은 김건희 여사가 다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압수수색을 두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적 수사라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돼서 집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거 헌정사상 최초다. 여기서도 헌정사상 최초가 드러나네요. 이거 사실상 표적 수사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두 법조인들께 여쭙게요. 조윤선 위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모든 것을 표적 수사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각종 혐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구속영장 사유와 그다음에 기소된 사건과 무관한 다른 별건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 표적 수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특검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특검팀 입장에서는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그와 관련돼서 혐의가 입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그만큼 김건희 씨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에서 궁박한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건희 씨 변호인의 메시지가 좀 정제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빈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헌정사상 최초가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구속이 헌정사상 최초잖아요. 동반 구속이.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도대체 저런 일이 우리 역사상 언제 있었다고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을 집행을 할 때 이제 말씀하신 그 디올 브랜드의 뭐 자켓, 그다음에 벨트, 팔찌 이런 것만 선별해서 압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떠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별적인 압수 집행을 했겠죠. 그런 점에서 수사상의 필요성은 이릉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저 디올 물품들이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일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오히려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지금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발견된 물건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보십시오. 이루한 화백 그림, 그 김진우 씨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만클펜 아펠 목걸이 모조품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정작 진품은 이봉관 회장에게 돌려준 뒤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수서와 함께 제출이 돼서 확보가 됐죠. 그리고 그 사업가 서성빈 씨가 대리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이것도 그 김진우 씨 장모 거주지에서 나왔고, 또 그밖에 뭐 전성배 씨가 이제 실물까지 제출한 그 샤넬 가방들은 이미 전성배 씨에게 돌려준 뒤였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결국 김건희 씨는 본인이 범죄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미 돌려주거나 혹은 제3의 장소로 이동시킨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자택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본인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줬다는 진술이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예. 사비로 구매한 물품도 반출해 갔다라는 게 또 김건희 씨 측의 반발 중에 하나인데, 김유영 의원님, 이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이제 국민적 감정이나 여론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다투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법률적으로 다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소부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양치기 소년 이소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면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그 진실을 믿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본인의 사비로 구입했다고 주장을 하려면 정말 명징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영수증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매했던 뭐 이력까지 아주 세부적인 진실된 물증을 가지고 와야만 국민들이 믿어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금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께서는 그 이소부화를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송 의원님, 이게 끝나면 사비인 게 명확해지면 그건 당연히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압수물 환부 절차를 거쳐서 환부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디올 얘기했고요. 샤넬백 6천만 원, 샤넬백 이어서 6천만 원이 넘는 그라프 목걸이 이야기도 오늘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다. 샤넬백 받은 건 맞는데 이건 대가성 없었고, 이게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이었는데, 오늘 김 씨 측이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 DNA 감정을 좀 해보자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썼다, 안 받았다를 입증하고 싶은 게 지금 김 씨 측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진 법사가 본인이 그 특검에 임의로 제출한 것이 그라프 목걸이와 김건희 씨가 받았다가 교환했다고 하는 샤넬백 3개, 신발, 이것을 다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샤넬백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착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DNA 검사까지도 강력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이제 촉탁을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특검의 입장은요, 지금 이 그라프 목걸이를 사용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수수한 이후에 사용을 했던, 보관을 했던 그것은 이 법적인 책임과 무관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과연 건진 법사가 저 그라프 6천만 원짜리의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임의로 제출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본인이 가방만이었다면 그 가방만 제출해도 김건희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목걸이까지 같이 제출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달하는 물품 중에 목걸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라고 봤을 때 김건희 씨의 주장이 그렇게 상식적이거나 납득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 의원님, 건진법사가 줬다고 실토했는데 그라프 목걸이도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 또는 전략은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양형 기준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가법상 알선 수재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양형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범죄로 변호사법에 가면요.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은 대법원에 양형 기준이 있어요. 예.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냐면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그라프 목걸이 하나만 6천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저걸 받은 걸 인정하는 순간 가액이 확 뜁니다. 알선 수재가 인정된다고 했을 예. 때. 그리고 법원 실무에서 이 알선 수재에 관해서 변호사법 위반의 양형 기준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쉽게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지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재판의 지금 진행 단계를 보면 김건희 씨가 수족처럼 부렸다고 평가받기도 하는 유경옥 전 행정관, 예. 또 정지원 전 행정관 이 두 명이 모두 지난번 증인신문기일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안 냈다고 하죠. 이번 달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이제 증인으로 부르기로 해서 소환장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 인물들이 아직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씨로서는 어떤 내심의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합니다. 다만 지금 특검법 24조에 보면은 이 이른바 플리바게닝 조항이 들어와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로 인해서 그것이 내 죄가 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면은 감경을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전직 행정관들이 과연 김건희 씨가 원하는 바대로 진술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명품 선물 의혹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왕실 공예품 관련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처소에 출입한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행보가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에 왕실 공예품도 대통령실에서 대여를 해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주도해서 빌려갔다라는 사실이 국감장에서 나온 겁니다. 김영 의원님, 왜 그랬을까요? 무슨 전시회가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일단 해명은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 행사용 물품 전시를 위해서 빌려갔다고 예. 하는데 문제는 어느 장소에 전시를 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관련 기록을 삭제해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궁궐이라든지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외교사절용 만찬장으로는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이게 공개되어야 되고 누구랑 만나는지 공개가 되어야만 이게 말 그대로 우리 K 문화를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홍보를 하려면 공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번 공예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예품도 충분히 대여해서 전시를 하면 충분히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또 공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공예품이 단순하게 가품인 게 아니라 이 문화 전수자가 직접 만든 건데 저희가 복원했다고 표현을 하죠.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전통 기법으로 전통 재료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복원한 것을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가품이라고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충분히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 공예품을 전시했는지 대여해서 어디에 전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받은 물건도 반환을 올 4월 15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조현선 위원님, 문화재 사적 유용, 왕 자리에도 앉았었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왕실 공예품을 대여를 해갔다. 이거의 사적 사용 정황까지 또 나온다면 법적으로도 이건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를 받고 이러한 공예품을 대여해 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의 그런 적법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적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더 하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단지 김건희 씨가 이런 왕실 공예품만을 대여해 갔을 것인가. 저는 지금 조선 왕실과 관련된 각종 문화재에 대해서 아마 전수조사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대여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고
그러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혹시 가져간 그런 물품들이 있지 않을까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